오늘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세 번째 시간으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습관은 자동적으로 실행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한 행동이다. 습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은 에너지와 노력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모든 습관은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의 4단계의 피드백 순환으로 쪼개 살펴볼 수 있다.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은 더 나은 습관을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다.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해보라. 어떻게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하기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목표라도 본성에 위배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법칙은 신호 단계로 분명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 법칙은 열망 단계로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 법칙은 반응, 즉 행동 단계로 하기 쉽게 만들어라. 네 번째 법칙은 보상으로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그럼 나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반대로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 첫 번째 법칙, 눈에 띄게 분명하게 만들어라. 첫 번째로 습관 점수표를 활용하라. 현재 습관을 써보고 그것들을 인식하라. 습관을 변화시킬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습관 점수표를 만들었다. 먼저 이상적인 습관들을 쭉 작성한다. 애초에 좋은 습관이나 나쁜 습관이라는 건 없다. 다만 효율적인 습관이 있을 뿐이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다. 아직도 어떤 습관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라. 이 행동은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가? 이 습관은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쌓아나가는 한 표가 되는가? 위배되는 한 표가 되는가? 나쁜 습관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들을 직시하는 것이다. 행동 변화는 늘 인식에서 시작된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습관 점수표를 작성하는 것 같은 전략은 자신의 습관을 알게 해준다. 분명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는 실행 의도를 이용하라.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2001년 영국에서 248명을 대상으로 2주간 운동 습관을 들이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피험자들은 3집단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집단은 단순히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두 번째 집단은 동기부여 집단으로 운동의 장점에 대한 자료들을 읽게 하고 운동이 얼마나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다. 세 번째 집단은 두 번째 집단과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다. 여기에 더하여 다음 주에 언제 어디서 운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계획표를 끝마쳐야 했다.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최소 20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할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은 35에서 38%의 사람들이 최소 주 1회 운동을 했다. 하지만 세 번째 집단은 91%의 사람들이 최소 주 1회 운동을 했다. 이들의 계획표에 쓴 문장은 실행 의도라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 행동할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특정 습관을 실행하겠다는 의도를 갖게 해주는 방법이다. 실행 의도를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신호가 시간과 장소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난 더 건강하게 먹을 거야. 난 글을 더 많이 쓸 거야. 하지만 결코 언제 어디서 이 습관을 실행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 동기는 결여된다.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라.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제시하라. 이를 충분히 반복하면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즉시에 적정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만들어라의 세 번째는 습관 쌓기를 이용하라. 현재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습관 쌓기는 과거의 습관 위에 새로운 습관을 쌓아 올림으로써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 과정은 수많은 습관들을 함께 묶어 반복할 수 있는데 각각의 행동은 다른 행동을 위한 신호가 된다. 1.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1분 동안 명상을 할 것이다. 2. 1분 동안 명상을 하고 나서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할 것이다. 3.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나서 즉시 첫 번째 일에 착수할 것이다. 습관 쌓기는 특별한 형태의 실행 의도다. 새로운 습관을 특정 시간, 특정 장소와 짝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습관에 짝짓는 것이다. 습관 쌓기의 핵심은 해야 할 행동을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과 짝짓는 것이다. 작은 습관들을 함께 연결시킴으로써 더 큰 습관을 쌓을 수 있다. 나도 막연히 새해에는 운동해야지라는 생각에서 실행 의도를 적어본다. 아침 식사 전 주방에서 스쿼트 20개를 한다. 오후 퇴근 전에 한강변을 30분 산책한다. 저녁 퇴근 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이렇게 실행 의도를 명확하게 작성해 보았다. 아침에 이뮨 파워맥스를 먹기 전에 스쿼트 20분을 하고 나서 이뮨 파워맥스를 먹는다는 습관 쌓기를 통해 새로운 습관을 정착시키려고 한다. 분명하게 만들어라. 네 번째는 환경을 디자인하라. 좋은 습관의 신호를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환경 디자인은 우리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 삶의 설계자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자신의 환경을 디자인하라. 그 세계의 소비자가 되지 마라. 환경을 다시 재구성하고 원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신호를 더욱 명확히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매일 영양제를 먹는 걸 잊지 않고 싶다면 식탁 위에 영양제를 두라.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싶다면 아침마다 물병을 채워 집의 공용 공간들에 두어라. 어떤 습관을 삶의 큰 부분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신호를 자주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왜 집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가 더 잘 될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가 쉽다. 과거의 신호들과 맛에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비대면 시대 집에서는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침이면 어뢰 출근하는 시간에 탐스라는 카페로 향한다. 그곳이 나의 사무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스스로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 두 번째 법칙,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그것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저항할 수 없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좋아하는 것, 선호보다 원하는 것, 욕구에 끌린다. 습관은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주도하는 피드백 순환작용이다. 마약 흡입, 정크푸드 섭취, 비디오 게임하기, SNS 검색처럼 고도로 습관화된 행위는 모두 높은 도파민 수준과 관계가 있다. 습관에 대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도파민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예상될 때도 분비된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열어볼 때보다 전날 밤 선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더 기뻐한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보상에 대한 예측이지 보상의 실현이 아니다.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갈망이다. 따라서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상 경험에 대한 기대가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첫 번째는 유혹묶기를 이용하라.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 하는 행동과 짝지어라. 현재 습관을 한 후에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다.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한다.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를 보고 싶은데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점심을 먹고 회사로 복귀한 뒤에 고객 3명에게 전화해야지. 이것은 해야 하는 일. 2. 고객 3명에게 전화를 한 후에 ESPN, 스포츠 경기, 즉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유혹묶기 전략은 하고 싶은 행동과 해야 하는 행동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작동한다.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당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에 들어가라.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화된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매일 어떤 습관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 습관을 새로이 습득하기 쉽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운동하는 것을 공통의 습관으로 여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런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으라. 그러면 함께 성장할 것이다. 무리에 소속되는 것보다 더 동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없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공통의 것으로 바꿔준다. 나의 정체성이 주변에 있는 그들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정체성이 공유되면 나의 개인적인 정체성도 강화된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 세 번째 법칙은 하기 쉽게 만들어라. 마찰을 줄여라. 당신과 습관 사이의 단계들을 줄여라. 많이 해야 할까? 오래 해야 할까?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진다.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하는데 더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한다. 모든 행동에는 특정한 양의 에너지가 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수록 그 행동을 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번 푸시업을 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고 하자. 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동기가 일어나고 흥미를 느꼈던 처음에는 그 일을 시작할 만큼 힘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너무 큰 노력이 들어가기에 지치고 만다. 이와 달리 하루에 한 번 푸시업 하는 것 같은 작은 습관은 시작할 때 거의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 어떤 습관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을수록 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한 개인으로, 부모로, 코치로, 관리자로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제대로 된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라.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습관 한계선을 통과해야 한다. 시작 지점 A에서 습관은 상당한 노력과 집중을 필요로 한다. 몇 번 반복되면 B에서는 조금 더 쉬워지지만 여전히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충분히 반복되면 C에서는 습관은 의식적이라기보다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습관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한계점, 즉 습관 한계선을 넘어가면 행동은 의식 없이 더 하게 되거나 덜 할 수 있다.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 것이다. 이 그래프는 매일 아침 식사 후 10분씩 걷는 습관을 세운 사람의 그래프다. 행위가 반복될수록 점점 자동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습 곡선이라 불리는 이 도표의 모양은 행동 변화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알려준다. 습관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 기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횟수다. 우리의 현재 습관은 수백, 수천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재화된 것이다. 새로운 습관 역시 그만큼의 반복이 필요하다. 행동이 정신 속에 완전히 내장되고 습관 한계선을 넘어설 때까지 성공적인 시도들을 충분히 엮어내야 한다. 따라서 습관을 자동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만큼 그 행동을 취했느냐가 중요하다. 하이리빙 사업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내가 몇 번 STP를 했는가, 그것이 내 습관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시간의 덫에 빠져 있었는지. 하기 쉽게 만들어라. 두 번째는 결정적 순간을 완전히 체득하라. 우리는 습관이 이끄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하루하루는 수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말 극히 적은 습관적 선택들이 우리가 갈 길을 결정한다. 하기 쉽게 만들어라. 세 번째는 2분 규칙을 이용하라. 2분 또는 그 이하로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습관을 축소하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변화해야겠다고 꿈꾸는 순간 우리는 흥분하고 빨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는 2분 규칙을 사용한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무척 쉬움에서 무척 어려움의 척도를 이용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주는 습관 관문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은 무척 어려운 것이다. 5km를 달리는 것은 어렵다. 천보 걷기는 중간 수준이다. 10분 걷기는 쉽다. 그리고 운동화 끈 묶기는 무척이나 쉽다. 목표가 마라톤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습관 관문은 운동화 끈을 묶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한 페이지 읽기나 1분 명상, 전화 한 통 글기로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핵심은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실행하려는 습관을 완전히 체득하는 것이다. 습관이 자리 잡아야만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작 지점에서부터 완벽한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쉬운 일을
더욱 지속적으로 행하라. 이것을 표준화해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려면 첫 2부는 어떤 일상적 습관을 시작할 때 하나의 의식이 된다. 최대화하기 전에 표준화하라. 존재하지도 않는 습관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시작을 쉽게 하라.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우리는 경험이 만족스러울 때 그 행동을 더 반복해서 하곤 한다. 보상을 주는 것은 반복하고 힘든 것은 피한다. 분명하게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기 쉽게 만들어라. 이 세 가지 행동 변화 법칙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시도하도록 고무한다. 그러나 네 번째 법칙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는 다음에 어떤 행동을 반복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강화 요인을 이용하라. 습관을 완수하면 즉시 스스로 보상하라.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했다는 느낌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비록 아주 사소한 방식일지라도 말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담배를 피우는가? 왜 살이 찔 것을 알면서 과식을 하는가? 뇌가 보상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이해하면 그 답은 명확해진다. 나쁜 습관은 보상이 즉각적인 반면 결과는 나중에 발생한다. 흡연은 10년 동안 서서히 나를 죽이고 있지만 당장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니코틴에 대한 열망을 경감시켜준다. 과식은 장기적으로는 해롭지만 순간적으로는 맛이 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좋은 습관의 비용은 현재 치르며 나쁜 습관의 비용은 미래에 치른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지연된 보상을 택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좋은 습관에서 오는 이득을 바란다. 건강해지고 생산적이고 평화롭게 지내길 원한다. 하지만 이런 선택들은 결정적 순간이 오면 마음에서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법이 거의 없다. 인간의 뇌는 지연된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행동 변화의 가장 기본 원칙은 이렇다. 즉각적인 보상이 있는 행동은 반복된다. 즉각적인 어려움이 있는 행동들은 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장기적으로 보상을 주는 습관에는 즉각적인 기쁨의 조각들을 덧붙이고 그렇지 않은 습관에는 고통의 조각들을 덧붙이는 것이다.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두 번째는 습관 추적을 하라. 습관 추적을 계속하고 흐름을 깨트리지 마라. 습관 추적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게 한다. 즉 습관 추적은 1. 우리에게 행동을 일깨우는 시각적 신호를 만들어내고 2. 자신의 발전을 눈으로 보고 이를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내적 동기를 일으키며 3. 성공적으로 습관을 수행하고 기록하는 순간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나아가 우리가 원하던 사람이 되어간다는 시각적 증거를 하나씩 쌓아나감으로써 우리에게 즉각적이고 본질적인 만족감을 준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추적해보라. 산발적으로 10가지 습관을 추적하는 것보다 한 가지 습관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편이 더 낫다. 습관을 실행하고 나서 즉시 측정한 값을 그때그때 기록한다. 행동이 완료되는 것은 이를 기록해야 한다는 신호다. 습관 쌓기 플러스 습관 추적. 현재 습관을 하고 나서 습관 추적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업 전화를 끊고 나서 빈통에 클립 하나를 넣을 것이다. 체육관에서 운동 한 세트를 마치고 나서 운동 일지를 기록할 것이다. 식기세척기 안에 접시를 넣고 나서 내가 먹은 것을 기록할 것이다.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세 번째, 2번 그러지 마라. 한 번 걸렸을 때 즉시 궤도로 돌아가라. 습관은 두 번째 습관에서 무너진다. 처음의 실수가 절대 나를 망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뒤이어 또 실수를 할 수 있다. 한 번 그러는 것은 사고다. 2번 그러는 것은 새로운 습관의 시작이다. 이는 성자와 패자를 구별짓는 특징이기도 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빨리 되돌아온다. 빨리 회복한다면 습관이 무너진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전부가 아니면 소용없다는 생각은 습관에서 쉽게 탈선하는 위험한 요소다.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큰 차이.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다. 습관이 지루해지는 이유는 더 이상 희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예상 가능한 것이 된다. 습관이 일상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는 과정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끝없이 이 일에서 다른 일로, 이 다이어트에서 저 다이어트로, 가변적인 보상이 있든 없든
습관이 되면 흥미는 영구히 지속되지 않는다. 자기 개발 여정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같은 도전에 직면한다. 지루함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성취하고 싶은 목표, 도달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습관을 간신히 시작하고 꾸준히 해나가지만 어느 날인가 분명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온다. 어느 날인가 출근하고 싶지 않아진다. 체육관에 갔는데 운동을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아진다. 기타 등등의 일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전문가는 스케줄을 꾸준히 따른다. 아마추어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다. 전문가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작업해 나간다. 아마추어는 삶에서 어떤 일이 급박하게 일어나면 진로에서 벗어난다. 어떤 습관이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하면 기분이 어떻든 그 습관을 계속하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기분이 영 아닐 때조차 행동을 취한다. 그것이 즐겁지 않더라도 계속할 방법을 찾는다.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하고 또 하는 것에 끝없이 매력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루함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된다. 습관 변화의 성배는 단 한 번의 1%의 변화가 아니라 수천 번의 1% 변화다. 원자와도 같은 작은 습관들이 쌓여 무더기가 되면 전체 시스템을 이루는 각각의 기초 단위들이 된다. 각각의 성공들은 저울의 긍정적인 접시에 모래알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지만 서서히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다 마침내 티핑 포인트를 맞이한다. 갑자기 좋은 습관을 꾸준히 하는 게 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시스템의 무게가 우리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습관을 분명하고 매력적이고 쉽고 만족스럽게 만든다면 좋은 습관으로서 스펙트럼의 왼쪽에 놓을 수 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눈에 띄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고 어렵고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오른쪽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성공은 도달해야 할 목표나 결승점이 아니다. 발전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개선을 위한 끝없는 과정이다. 결과를 지속시키는 비결은 발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건강을 얻을 것이다. 배움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지식을 얻을 것이다. 저축을 멈추지 않는다면 부를 쌓을 것이다. 배려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정을 얻을 것이다. 작은 습관들은 더하기가 아니다. 그것들은 복리로 불어난다. 이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다. 변화는 미미하다. 하지만 결과는 상상 이상이다. 이 책을 읽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습관표를 만들어 보았다. 매일 습관을 실행하고 나서 습관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서 바로 습관을 체크하고 점수를 매기려고 한다. 만족스러움에 3점, 중간은 2점, 시작만 했을 경우 1점으로 9가지를 모두 만족스럽게 수행했을 때 추가 보너스 3점을 획득하고 30점 만점을 기록한다. 그리고 30점 만점에 대해서 나에게 적극적인 보상으로 1만 원을 적립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적립된 돈으로 작게는 나를 위해 전신 마사지를 받거나 금액이 크면 좋아하는 옷을 사서 내게 보상할 것이다. 위에 적힌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시스템화 되었을 때 나는 이미 한 단계 성장해 있고 나에 대해 더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다. 올해는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꿈꿔본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